군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애국심, 조국, 명예, 가족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다짐, 입대식 날 눈물 흘리는 부모님. 네, 맞아요. 그게 보통 군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군대도 있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들어가는 군대. 과거가 무엇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군대. 살인자도 사기꾼도 도주 중인 범죄자도 문을 두드리면 받아주는 군대. 프랑스 웨인 부대. 그런데 이 군대가요,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전투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애국심도 없고 지킬 고향도 없고 돌아갈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명예롭다고 불리는 전투를 치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처절하게 싸웠고 자신들을 쓸어 담아버린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죽었습니다. 65명 대 3,000명. 10시간. 그리고 마지막 5명이 빈 총에 칼을 꽂고 3,000명을 향해 달려들었을 때 적군 장군은 총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오늘 우리는 그 악마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통에서 태어나 전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명예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뭔지.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군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왕이 거리의 범죄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아주 창의적인 해결책을 하나 냈거든요. 역사상 가장 쓰레기 같으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죠. 인생 완전히 망해서 그냥 다 리셋하고 싶었던 순간 한 번쯤 있으셨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아니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삶이 너무 지겨워서 그냥 사라지고 싶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19세기 유럽에서 이 소원을 실제로 이뤄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살아있는 몸. 그게 전부입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본명을 버리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경찰이 쫓아오고 있는지, 아내를 두고 도망쳐 나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 대신 빳빳한 군복과 새 신분이 생깁니다. 가입비는 딱 하나. 당신의 목숨입니다. 프랑스 웨 1831년 창설된 이 부대는 유럽 각지에서 떠밀려온 자들의 최후의 선택지였습니다. 러시아 귀족 출신도 있고 독일에서 도망쳐온 살인범도 있고 실현당한 영국 청년도 있었어요. 폴란드인, 스위스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국적도 제각각, 언어도 제각각, 온 사연도 제각각. 이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부대가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투부대 중 하나가 된 이유입니다. 잃을 게 없는 인간이 가장 무섭다는 진리는 여기서 처음 증명됩니다. 근데 이 군대를 만든 이유가 정말 어이없습니다. 국왕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왕의 머릿속에서 이들은 처음부터 그냥 버릴 패였습니다. 1831년 프랑스, 국왕 루이 필리프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자리 없는 외국인, 전쟁 끝나고 갈 데 없어진 용병들, 범죄자들, 잡다한 불황자들. 파리 거리는 사회 불만 세력으로 들끓었고 언제 폭동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고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다 모아서 알제리로 보내버리자. 당시 프랑스는 막 알제리 식민지화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거기엔 사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선 완벽한 공식이에요. 거리의 잉여인간들을 쓸어 모아 아프리카로 보낸다. 이기면 식민지 확장에 기여하니 좋고 죽어도 프랑스 정규군이 아니니 국가 체면에 흠이 없다. 그렇게 프랑스 웨인 부대가 탄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프랑스에게 국민이 아니었어요. 체스판의 조리였죠. 쓸만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창설 목적부터가 이랬으니 이 부대에게 나라가 은혜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버림받은 자들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국가도
고향도 가족도 아닌 오직 서로를 위한 무언가를요. 아프리카 사막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총알보다 말라리아가 먼저 죽이고 밥 먹다가 옆 나라 출신이라고 패싸움이 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지옥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어떻게요? 지금 바로 보시죠. 아프리카는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를 넘나드는 태양이 머리를 지집니다. 밤에는 사막의 냉기에 벌벌 떨어야 했어요. 물은 부족하고 식량은 썩어가고 전갈과 독사가 텐트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총알보다 무서운 게 있었는데 바로 말라리아였어요. 전투에서 죽는 것보다 병에 쓰러지는 병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이 부대, 서로 언어도 안 통하고 출신도 제각각이다 보니 처음엔 그야말로 매일이 패싸움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 놓고 독일인과 이탈리아인이 칼을 꺼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이 지옥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바꿔놓습니다. 죽음이 매일 옆에 있으면 국적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말라리아에 쓰러진 전우를 업고 뛰는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등을 맞대고 함께 살아남은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죠. 이때 외인 부대 안에서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레기오 파트리아 노스트라. 부대가 곧 우리의 조국이다. 돌아갈 나라가 없으니 이 부대가 조국이 된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외인 부대를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전투 집단으로 만든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1863년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단 65명이 3,000명과 마주하는 날, 도망치면 살 수 있는 날. 그날 이들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멕시코 베라크루즈 근처 카마론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 외인부대 제3중대, 장교 3명, 병사 62명, 총 65명, 지휘관은 당주대위입니다. 임무는 단순했어요. 군 급여와 군수물자를 실은 호송대를 호위하는 것. 위험한 임무이긴 했지만 그래도 65명이면 어느 정도는 싸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지평선 끝에서 먼지구름이 일어납니다. 멕시코 정규군이었습니다. 기병대가 먼저 나타났고 그 뒤로 보병이 쏟아져 나왔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왔습니다. 총 3,000명. 46대 1. 숫자로만 보면 전투가 아닙니다. 학살이에요. 멕시코 기병 지휘관은 당주대위에게 말합니다. 항복하면 명예롭게 대우해주겠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죠. 당주대위는 고개를 젓습니다. 일행은 근처 낡은 여관 건물로 뛰어들어가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벽은 무너져가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어요. 이 허름한 건물 하나가 65명의 마지막 진지가 됩니다. 밖에서는 3,000명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요. 이 순간 당주대위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투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에게 와인을 따랐어요. 한쪽 팔이 나무 의수인 그 손으로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당주대위 원래 이 임무를 맡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전날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위장질환으로 야전병원에 있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대가 위험한 임무를 맡는다는 걸 알고 스스로 병상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의 왼손은 나무로 된 의수였습니다. 이전 전투에서 잃었거든요. 총을 쥐기도 불편하고 뭘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는 지휘관 자리를 택했어요. 3,000명에게 포위된 그 여관 안에서 당주대위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따랐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항복은 없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총성보다 먼저 울렸습니다. 65명은 각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한 모금을 삼키고 창문과 벽의 틈새에 총구를 겨눴어요. 멕시코군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외인 부대는 버텼습니다. 총알이 쏟아지고 전우가 쓰러지고 건물 벽에 금이 가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65명이 3,000명을 상대로 여관 하나를 지키며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길어질수록 버틸 수 있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대위가 쓰러졌어요. 이제 남은 건 단 5명, 그리고 텅 빈 총. 멕시코 장군이 직접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끝나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상식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10시간의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모든 것이 사라져갔습니다.
전우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부상당한 채 계속 싸우다 쓰러진 자, 총알 2개를 맞고도 일어나 다시 총을 든 자, 창문 틈으로 사격하다 그 자리에서 숨진 자. 처음 65명이었던 부대는 점점 얇아져 갔어요. 달툰주 대위도 결국 전사했습니다. 총알을 11발이나 맞은 채였어요. 남은 병력은 5명, 그나마도 멀쩡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원 부상 상태. 피를 흘리면서도 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총알이 바닥났습니다. 빈 총을 딸깍거리는 소리만 여관 안에 울렸습니다. 탄피가 바닥을 가득 덮고 있었고 쓸 수 있는 총알은 단 한 발도 없었어요. 멕시코군 지휘관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제발 항복해라. 너희는 할 만큼 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싸움이었으니까요. 5명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빈 총에 칼을 꽂고 문을 열었습니다. 3,000명을 향해서요. 5명이 총검을 장착했습니다. 총알 없는 총에 칼을 꽂는 행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격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돌격하겠다는 겁니다. 3,000명 속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5개의 그림자가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함성도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 없이 그냥 달렸어요. 3,000명의 멕시코 군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멕시코군 총사령관 밀란 대령이 직접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적군 장군이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경의를 표한 전투.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5명은 결국 포로가 됐습니다. 3명은 그 직후 부상으로 숨졌고 2이 살아남아 귀환했어요. 멕시코군은 이들을 정중히 치료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들에게 뭔가 저버린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요. 그렇다면 이 모든 희생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65명이 10시간을 버텨준 그 시간 동안 본대는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외인부대 본부의 성물처럼 보관 중인 나무 의수 15명이 10시간을 버텨준 덕분에 본대는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금화도 병력도 지켰어요. 숫자로 보면 전술적 패배입니다. 65명 중 살아남은 사람이 2이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이 전투를 패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카마론 전투. 외인부대 최고의 영광으로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나라를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라는 국가가 이들을 아낀다고 느낀 적도, 돌아갈 조국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그냥 빗자루에 쓸려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직 서로를 위해 싸웠습니다. 부대가 조국이었고, 전우가 가족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잃을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지킬 게 가장 선명하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년 4월 30일 전 세계 외인부대 기지에서 카마론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당주대위의 나무 의수는 외인부대 본부의 성물처럼 보관돼 모든 부대원이 그 앞을 지날 때 격리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남긴 유물 앞에 서서 새롭게 버림받은 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자가 가장 무서운 법이라고 했죠. 그건 동시에 잃을 게 없는 자가 가장 순수하게 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문을 두드리셨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